20.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자신의 모순과 부조화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아주 먼 옛날, 여우 한 마리가 산을 빠져나오는 길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여우는 생각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그러고는 포도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반도 못 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렇게 2번, 3번, 4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그 후에도 한참 포도를 올려다보던 여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여우 이야기다. 한 번쯤 들어봤을 친숙한 이야기이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 속 상황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인지부조화와 연관이 있다. 인지부조화란 무엇인가? 이는 1957년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자신의 저서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한 바와 달라 2가지 이상의 모순되는 믿음이나 생각,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서 겪는 정신적 불편함을 일컫는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3단 반응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여우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여우는 그저 포도를 따려 시도를 해본 것일 뿐 정말로 포도가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이야기 속 여우가 포도 먹기를 포기한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결과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 결국 마지막에 포도는 실 거라는 결론을 내린 여우처럼 말이다. 인간은 항상 일련의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자신이 골초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담뱃갑에 적힌 각종 경고문을 익히 봐왔고 그래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담배를 피운다 라는 사실과 담배는 해롭다 라는 사실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내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정신을 가다듬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와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골초와 무슨 이치를 논하겠는가? 이치를 알았다면 진즉 담배를 끊었을 것이다.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로 인한 모순적인 심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험 지원자를 모집해 그들에게 조립된 블록을 해체해 다시 조립하는 일처럼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1시간 동안 반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시간 후, 페스팅거는 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20의 수고비를, 다른 한 그룹에는 $1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러자 $20를 받은 사람들은 지루하게 짝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 반면 $1를 받은 그룹 중 꽤 많은 사람이 매우 재미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는 실험이었다. 페스팅거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다. 1달러를 받은 그룹은 자신이 쏟은 에너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고비를 받자 심리적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이다. 쉽게 말해 실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지루하고 보수도 적은 실험이라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일부 조직에서는 이같이 모순적인 심리를 10분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단계 회사가 그렇다. 처음 회사에 가입할 때 소위 윗선들은 성공한 선배들이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세계 여행을 즐기고 있다며 많은 친구가 회사에 들어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여기에 혹해 관심을 보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 투자하는 자금이 나중에는 몇 배, 심지어 몇십 배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덧붙인다.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고 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한 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 좋은 물건인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싹 튼다. 이 역시 인지부조화의 일종인데 사회학자들은 이를 노력 정당화 효과, Effort Justification Effect 라고 부른다. 인지부조화는 귀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똑똑한 학자들도 꿰매 빠지곤 한다. 1954년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외계인이 인류에 전하는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그 예언은 그해 12월에 대서양 해역의 해수가 급상승해 전 세계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훗날 이 가정주부는 전문적으로 외계인을 연구하는 박사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최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은 무리에 섞여 들어가 그들을 관찰했다. 드디어 예언 속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신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가도록 해수가 급상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세상이 물에 잠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예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독실한 믿음에 하늘이 감동해 대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어떤 이가 그 박사를 찾아가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놓은 상태라 이를 믿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일 뉴스에서 접할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발이 묶여도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오류를 범하는 일부 기업의 CEO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지부조화를 피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하며 마주보는 것이다. 서양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문제를 확실히 파악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이라고 했고, 노자는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지인 자지, 자지 자명 라고 말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자신의 모순과 부조화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실패를 겪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째,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가장 진실한 반응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다.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파악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둘째,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받아들여라. 만약 자신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번에는 더 노력하면 된다. 셋째,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물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지부조화를 피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며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는 용기와 기술이 필요한데 부디 이 글이 복잡한 인생과 그에 따른 심리적 모순을 좀 더 솔직하게 마주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 매일 3분 습관. 인지부조화를 개선하는 방법. 스텝 1. 먼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자문한다. 스텝 2.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을 비워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노력해본다. 스텝 3.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문한다.